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이유로 아무 공부나 하시면 안 되고, 아무 시험이나 무작정 뛰어들어서도 안 되고, 외롭다고 아무나 사귀어도 안 됩니다. 방황하세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알으세요. 나를 가장 강하고 정당하게 끌어당기는 것에게 그때 끌려가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멘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못 올렸어요. 저희 회사에 되게 높으신 분하고 저녁 만찬을 하느라고 집에 늦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은 찍어놓은 게 있는데 편집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편집을 못했고 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서 잤거든요. 그래서 1일 1 영상을 목표로 매일 찍다가 어제 실패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1일 1 영상 찍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하나씩 영상 꼬박꼬박 또는 2개씩 올리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합니다. 자, 오늘은 월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먼저 이 책과 저의 인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요, 저하고 대단히 인연이 많은 책이에요. 이 책은 저의 20대를 지탱해준 책인데요. 제가 이제 고대 법대로 편입을 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김선택 교수님이라고 헌법 교수님이십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거 이외에도 학생들이 그러니까 지성인이 되길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성인이 되길 바라셨고, 그래서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삶을 찾기를 바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월든에 나오는 책을 그 바쁜 수업 시간에 이 월든에 나온 문구를 직접 타이핑 하셔가지고 그걸 유인물로 나눠주시고 그거를 또 읽어주시고 수업 시간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월든이라는 책을 알게 됐고, 이 책을 사서 교수님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교수님 이 책을 드리면서 교수님 사인을 좀 해달라. 이 책은 교수님이 지은 책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이랑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로 찾아가서 사인을 받고 교수님께서 감사해도 해주셨어요.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게요, 2000년입니다. 2000년. 2000년도에 제가 이 책을 산 거예요. 지금은 아마 이게 버전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럼 저는 이 책 버전이 더 예쁘더라고요. 표지가.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해주셨냐면요. 서명을 하시면서, 앞에 있구나. 다 붙어가지고 소리가 나네. 공부만이 숭고한 열정에 비천한 과잉을 수정할 수 있다. 존 우. 이건 아마도 교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교수님의 삶에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김선택 교수. 이렇게 써주시면서 저한테도 이 말이 제 인생에서 어떤 나침판 같은 그런 역할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써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곱씹었죠. 그래서 오늘은 월든의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멘탈 관리에서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에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놨는데 뒤에 있나? 네. 이게 중간중간 좋은 말들이 나오거든요. 자, 찾았습니다. 나는 저울대에 매달려 자신의 무게를 달면서 균형을 잡다가 나를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정당하게 끌어당기는 것에게 인력에 의해 끌려가고 싶다. 저울대에 매달려 몸무게가 적게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싶지 않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한때요, 저울대에 매달려서, 우리는 다 지금 저울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울대에 매달려서 무게가 적게 나가려고 발버둥 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또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되게 겸손해서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울대에 매달려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러면서 저울대에 매달려서 무게가 적게 나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 아무 곳에나 팔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아무데나 내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게가 많이 나가도록 생각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최대한 안 끌려가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울대에 매달려서 무게를 달다가 나를 가장 정당하게 끌어당기는 것에게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울대에 매달려서 나를 단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나를 다루려면요, 내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알려면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먼저 알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탐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고유한, 남들과는 다른 어떤 고유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분명히 나는 다른 사람이랑 다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존감이라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높일 필요조차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원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런 분들은 내 가치,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소로우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서두른 나머지 수많은 영향력에 자신을 내맡기지 마라. 그것도 일종의 무절제이다.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나를 가장 정당하게 끌어당기는 게 뭔지, 그게 있을 때 비로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게가 100kg 나가는 사람인데 50kg 나간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적게 나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50kg를 당기는 힘과 100kg를 당기는 힘은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이 나는 50kg밖에 안 나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스스로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50kg를 끌어당기는 힘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죠. 나는 원래 100kg가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100kg가 나간다고 하니까 좀, 나는 100kg의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50kg의 가치에 팔려갔구나. 여러분 언젠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인생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일뿐만이 아니라 일, 공부, 연애 다 마찬가지예요. 외롭죠. 외로우시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은 다 외로운 거예요. 일단 외롭다는 거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로운 건 정상이에요. 그 사실 일단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싼 값에 팔려갑니다. 나를 싼 값에 팔지 마세요. 외롭다고 아무나 사귀시면 안 됩니다. 불안하다고 아무 공부나 하시면 안 돼요. 불안하고 걱정된다는 이유로 아무 공부나 하시면 안 되고, 아무 시험이나 무작정 뛰어들어서도 안 되고, 외롭다고 아무나 사귀어도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의 가치를 아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도 그렇고요. 겸손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탐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방황하셔도 됩니다. 방황하세요. 방황을 하는 시간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인생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100세 시대잖아요. 못해서 80세까지만 산다고 쳐요. 80세도요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20대, 30대, 40대이신 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되게 오래 사는 것 같죠? 근데 앞으로를 생각해봐요. 그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짧은 영향력에 나를 내맡긴 채 뭔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섣불리. 그러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난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내가 만약에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 어떤 시험 공부를 선택했다? 결혼 상대자를 선택했다? 근데 내 선택이 잘못됐어. 뭐 어떡하죠? 나중에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 방황하세요. 실컷 방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찾으세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있는 거를 발견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방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끌어당기는 거, 끌려가세요. 그때.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방황하세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알으세요. 그 다음에 나를 가장 강하고 정당하게 끌어당기는 것에게 그때 끌려가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는요, 행시를 보기 위해서, 행시라는 걸 본다고 결정하기까지 3년을 방황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까지 걔는 대학교 수업도 안 들었고요. 시험은 봤어요. 시험은 봤고 수업도 안 듣고 여기저기 혼자서 막 여기저기 다녔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혼자 고민하고 방황했죠. 그런 방황을 거치고 나서 얘가 선택한 게 행정고시였어요. 그리고 행정고시 받고 얘는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황은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탐구하십시오.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그 수형 있잖아요. 수형에서 자유형입니다. 자유형. 다른 거는 영법이라고 그래서 저도 배영, 접영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유형도 당연히 자유형일 줄 알았는데 자유형이랍니다. 형. 자유형이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무기를 무당파를 창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어요. 무당파를 창시한 거는 장삼봉 조사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장삼봉 조사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장무기는 장삼봉 조사님의 아끼는 제자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무당 칠협이 있잖아요. 무당 칠협의 5번째 장오협의 아들인 거죠. 장무기. 정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그 공부 그 일과표에 보면 제가 8시간 정도 공부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시간을 한 것 같진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톱워치로 했을 때요. 스톱워치 누르고 공부하는 시간만 쟀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일과표를 잘 보시면요, 점심시간 1시간 반을 잡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공부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도 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밥 먹고 와서 독서실에 와서 낮잠을 20분을 반드시 잤거든요. 오후에 졸리잖아요. 20분을 엎드려서 자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13시 30분이에요. 그리고 한번 공부를 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화장실 가는 시간은 있죠. 그런 시간은 기껏해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가는 것도 아니니까 한두 번? 오후 시간에는? 오전하고 저녁 시간에는 한 번씩이니까 그렇게 하면요 10시간이 넘게 나옵니다. 집중하는 시간만 10시간이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그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한 시간표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연애도 열심히 하십시오.